이번 유형 8번은 등비급수 활용해서 점의 좌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이라는 것은 평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까 좌표 평면 한번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점을 마음대로 찍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점이 찍혀 나가는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한 도형이란 것은 제일 쉬운 경우 어떤 직선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뒤에 바로 마지막에 나올 9번 유형에서의 선분 길이가 요 함수,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풀이의 아이디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뭐 점을 그냥 마음대로 찍어가는 게 아니라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기본 문제가 이런 거죠. 어떤 선분의 점을 P1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분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요걸 P2, 그리고 뭐 이렇게 말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오른쪽으로 계단 모양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왔던 만큼 또 돌아가긴 조금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런 사각형 모양을 그리면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만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도 보면은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고 사각형의 개념으로 관찰해도 됩니다. 사각형처럼 이러한 사각형처럼만 가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선분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 그리는 것처럼 60도 관계, 60도 관계, 60도 관계, 60도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풀 때 전부 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직선, 삼각형, 사각형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도형에 대한 기타 성질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유형의 선생님이 하나의 조언을 한다면은, 힌트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조언인데,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일반항을 찾아서 급수를 구하기보다는 연산을 할, 급수니까 더하기 형태의 값들이 쭈룩 나오겠죠. 더하기의 꼴로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일반항이 필요한 거고요. 더하기 꼴로 항을 작성한 다음에 수의 규칙, 그 작성한 항들이 있는 수의 규칙, 첫 항과 공비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여 급수를 계산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일반항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한 단계를 조금 피해간다면 문제풀이는 비교적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점에 대한 이야기 8번 유형이고요. 첫 번째, 점 Pn이 그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림 대충 보니까 이런 계단 형태로 쭉쭉쭉 올라가네요. 90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선의 굵기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선분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네요. 이런 규칙은 그림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OP1 요 선분 길이가 1이었고 P1, P2 그 다음 선분 길이가 3분의 2로 선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네요. 네, 이렇게 XY축으로 평행하게 계속 점들이 움직인답니다.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 X평행, Y평행, X평행, Y평행. 그럴 때 점 Pn의 좌표를 이야기한다면 그 차의 극한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면 사실상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P1의 좌표 뭐 다 얘기하다 보면은 뭐 복잡해져요. 힘들다기보다는 계산하기에 너무 복잡해집니다. X의 좌표 변화만 관찰하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이야기예요. 더하기 꼴로 작성한 다음에 수의 규칙을 이용을 하자. 값을 쭈르륵 적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규칙을 보려면은 최소한 선은 하나 그어 주셔야 되겠고요. 이 친구를 수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최초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P1의 x좌표, 즉 x1이란 것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P2의 x좌표는 동일하네요. x1과 x2의 값이 동일합니다. P3의 x좌표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만큼 줄어들어 있을 거고요. x3고요. x3와 x4. 홀짝홀짝 순서로 세로 방향 동일하게 놓여 있으니까 x좌표가 동일하네요. 그 다음은 x5고요. x7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좌표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OP1 선분 길이는 문제 조건에 따르면 1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x1의 좌표는 1.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는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3분의 2씩 계속 곱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x1, x3 얘네들 사이의 길이 자, 이 길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B1, B2 선분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B1, B2 선분. X축 변하니까 요 빨간색들을 볼까요? 빨간색들이 내려와서 하나씩 겹친 게 지금 요 모양인 거죠. 그래서 3분의 2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는 3분의 2의 제곱만큼 길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3, 5 사이에서는 3분의 2의 4제곱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값을 적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x3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고 x5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x6이랑 같을 거고요.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아니죠? 4제곱 순서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모양.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반항 이야기 하려면 좀 귀찮고 복잡해요.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수를 바로 적어 버립시다. 대신 xn 일반항은 이름은 만드는 거예요.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엔 3분의 2의 4제곱이 늘어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늘어날 건 누구? 3분의 2의 6거듭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리미트 무한대 보낼 거니까 한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한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네. 요게 그냥 x좌표 xn이 아니라 그 xn을 이제 극한 보내버리는 거예요. xn이 극한을 보낸 겁니다. 뒤에 점점점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무한대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너는 등비급수니까 1 빼기 공비는 얼마 곱해진 거죠? 9분의 4 곱해진 거네요. 따라서 5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y좌표만 관찰한다면은 y좌표만 관찰해 본다면은 여기가 역시 원점에서 출발할 거고요. 여기가 y1이 아니라 y2가 됩니다. 왜?
P1의 점의 좌표 y1이 0과 같으니까요. 그러면 y2 그리고 P2, P3가 동일한 곳에 있죠. y3 점이 같고요. 점점 줄어들겠네요. y4, y5. x좌표는 홀짝이 같다면 y좌표는 짝홀의 값이 서로 동일한 겁니다. 즉, 요 높이의 값들만 전부 다 왼쪽으로 보내서 y축으로 수선의 발 내려서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는 얼마씩 변해갈 것이냐? 자, 처음 원점과 y2 사이의 거리, 즉 p1, p2 선분의 길이니까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p1, p2 3분의 2. 그럼 그 다음 거는 3분의 2의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한 단계 건너뛰어서 y좌표 변화가 있으니까요. y좌표 변화 없다가 변화하고 y좌표 변화 없다가 변화하고 선분 길이는 매번 바뀌는데 y좌표는 한번 건너뛰어서 x좌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변화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y좌표의 극한 리미트 y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3분의 2고요. 두 번째 3분의 2의 세제곱이고요. 3분의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값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1 빼기 공비 9분의 4분의 첫항 3분의 2 분자분모 9를 한번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분의 6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이 y좌표의 극한 되겠습니다. 문제의 이야기 xn, yn 차의 극한을 물어봤는데 수렴하는 수열 xn,yn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 극한들의 차를 구해도 되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5분의 9에서 5분의 6을 뺀 5분의 3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빠르게 풀긴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 설계도 잘 못할 거고 도형에 대한 관계 파악, 성질 파악 이런 부분들에서도 분명 힘이 들 거예요. 놀리고 그러는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동시에 점의 좌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보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성을 좀 지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걸 해도 되는지 또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고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돌돌돌돌돌 달팽이 마냥 말려 들어가고 있답니다. 점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걸 미리 하나 스포를 한다면은 나중에 선생님 나 이런 문제 나오면은 틀릴 것 같아요. 앞서 봤던 7번 유형의 도형에선 적용 안 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8번 유형의 점의 좌표, 평면 좌표에서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풀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려줄게요. 그냥 단순하게 푸는 건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풀이 방법을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일부러 쌤이 손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도형을 그려가고 있죠. 그래서 원점 P2, P4 그 다음에 P6 이렇게 짝수항들만 한 선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P1부터 시작해서 P3, P5 얘네들도 한 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딘가에서 교점이 존재하죠. 왜? 선분의 길이가 다르니까 반드시 교점 존재하죠. 이 교점이 무엇이 되느냐? PN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 교점 자체가 PN이라는 점의 극한이에요. 즉 교점의 X좌표가 XN의 극한 5분의 9가 되고요. 교점의 Y좌표가 YN의 극한 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고지 다 풀진 않겠지만 원점과 P2라는 점을 지나는 선분 그리고 P1과 P3라는 점을 지나는 선분의 교점을 찾아보세요. 정말 귀신같이 5분의 9, 5분의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점부터 시작하죠. 1, 2, 3, 4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요거는 어느 단계에서 때도 상관없지만 원점과 P2 그리고 P3와 P1 얘네들 교점 찾으면은 이 교점의 좌표로 수렴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리 계산해 볼까요? 답을 알고 시작하자는 소리예요. 앞서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계산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점의 좌표는 알아야 되니까 P1, P2, P3 점의 좌표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원점은 0,0이고요. P1의 좌표는 5,0이네요. P2의 좌표는 5,0에서 위로 얼만큼 이동하느냐 선분의 길이가 5분의 4 줄어드네요. 5분의 4가 되겠고요. P3는 Y좌표는 5분의 4로 동일합니다.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죠. P2, P3 선분 P2, P3 5분의 4 앞선 단계 선분 길이의 5분의 4래요. 그러면은 5라는 X좌표에서 앞길이의 5분의 4만큼 빼주는 겁니다. 5에서 5 곱하기 5분의 4를 빼는 거니까 약분해주니 4를 빼는 거네요. 따라서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P2를 지나는 선분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5,5분의 4를 기울기로 하니까 25분의 4x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P1, P3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계산이 조금은 귀찮죠. 자, 5 빼기 0은 4 분의 0 빼기 5분의 4는 마이너스 5분의 4 그리고 x 빼기 5라는 적으면 되겠네요. 뒤에 더하기 0이니까 4, 4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곱해지니까 더하기 1 넣어봐도 역시 마찬가지 성립하고요. 5 넣어도 식 성립합니다. 그럼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연립하니까 지금 이게 정석풀이는 아니니까 좀 빠르고 대충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25x와 마이너스 5분의 1x 더하기 1이 같답니다. 그러면 25분의 5가 되고요. 이항하면 25분의 6x가 1이다. 고로 x의 값은 6분의 25가 되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어떻다? y는 25분의 4를 곱하는 거죠. 25분의 4를 곱하면은 25 약분되고 6분의 4니까 3분의 2. 자, 이런 점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어느 점에 가까워지냐?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자, 요거를 이제 급수로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정말 6분의 25, 3분의 2라는 점이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 x좌표의 변화만 관찰해 볼까 합니다. P1의 x좌표를 x1이라고 합시다. P1의 x좌표는 x1 x1의 값은 5가 되고요. P2의 x좌표는 P1과 같은 5 똑같은 값이니까 일단 생략. 그러면 x3 P3점 x좌표는 5 가고 그대로 있고 줄어들죠. 왼쪽으로 가니까 앞선 문제에서는 오른쪽 위로 가니까 x좌표도 계속 더했고 y좌표도 계속 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x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없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럼 규칙성을 띱니다. 5에서 자, 선분의 길이들을 미리 한번 적어 볼까요? 5 P1은 선분 길이가 5, P1, P2는 선분 길이가 5분의 4를 곱한다 했으니까 4 그리고 5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 다음은 5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5 곱하기 5분의 4의 하나 둘 셋 네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쫙 해서 나갈 거고요. P2에서 P3가 되기 위해서는 5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만큼 빼줘야만 하니까 빼줘야 되는 거니까
1이 되는데 아까 요거 계산 하나 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보니까 1 빼기 5에서 4를 뺐던 것 같은데 요거 답 요렇게 안 나오겠네. 이거 부끄러워라. 선생님 요 지금 계산 실수가 한 번 있었네요. P3 X좌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P3 X좌표는 지금 요게 맞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5분의 4를 곱해서 뺀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5분의 4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약간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 x5에서 다시 한번 x좌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x3 좌표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오른쪽 하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5 빼기 5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4의 4제곱만큼 커진 것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X좌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갑니다.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더하기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부호가 뿔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느냐? 이 X좌표의 극한을 바로 구해버린다면은 그 극한이 뭡니까? 바로 이런 값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국 부분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이 중괄호는 부분합 SN이니까 부분합의 극한 급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등비급수인 거 인정했다면은 첫 항은 5니까 분자 먼저 적어 놓으면 좋겠고요. 1 빼기 과연 공비가 얼마일까? 5에다가 얼마를 곱했으며 그 두 번째 항에다 또 얼마를 곱해가는 것일까요? 5분의 4의 제곱을 곱하는 건 맞습니다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변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분자분모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1 더하기 25분의 16분의 5라는 값이 있으니까 분자분모 25 곱해주면 25 더하기 16은 41분의 125 41분의 125라는 이런 값이 되겠고요. X좌표부터 큰 차이가 있죠. 예, 당연한 거. 요 P3 X좌표를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고로. 마찬가지 Y좌표들도 하나씩 구해가 보도록 합시다. Y1은 0이니까 등비급수에 넣기는 조금 깔짝지근하네요. 그래서 Y2부터 진행을 한다면은 5 그리고 거기에 5분의 4를 곱해 준 값이니까 너는 그냥 4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Y3와 Y2의 좌표는 같으니까 그 다음 Y좌표 변화가 발생하는 Y4 아래로 내려가네요. 4에서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세제곱 어떻게 되지? 1, 2, 3이니까 세제곱. 그러면 이 4라는 것도 사실 규칙성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5 곱하기 5분의 4라고. 5 곱하기 5분의 4라고. Y5에서는 그대로 있다가 한 번 더 올라가죠. Y6에서 올라갑니다. 5 곱하기 5분의 4 5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올라갈 때 증가하니까 플러스고요. 그 전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제곱이 되네요. 5 곱하기 5분의 4의 5거듭제곱. 따라서 역시 극한을 구한다면 요게 x, 요게 y 극한 요만큼의 모양들이 마찬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D 이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도 이어질 겁니다. 같은 과정이에요. 요거 부분합이니까 등비급수인 거 인정된다면은 첫 번째 항은 5 곱하기 5분의 4니까 계산 미리 합시다. 4. 그럼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 5는 그대로 있고요. 5분의 4의 거듭제곱이 변하죠. 5분의 4의 제곱 25분의 16이 곱해지는데 부호도 변하니까 네 마찬가지 마이너스 25분의 16이 공비였던 겁니다. 분자분모 25 곱해주니까 41분의 100
그래서 41분의 125, 41분의 100이라는 점으로 가까워진답니다. 요거 계산 기왕 했던 거 자존심을 걸고 다시 수정을 한다면은 5에서 5분의 4를 빼는 5 곱하기 5분의 4를 빼는 게 아니라 요거 제곱을 빼는 거죠. 즉 5 빼기 25분의 5니까 5분의 16. 그럼 5분의 25에서 16 빼니까 5분의 9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네요. 5분의 9. 여기 계산이 잘못된 거죠. 5에서 5분의 9를 빼고 5분의 4를 빼는 걸로 다시 x 좌표들의 차 5 빼기 5분의 9분의 y 좌표들의 차 마이너스 5분의 4 x 빼기 5 되겠고요. 뒤에는 더하기 0. 분자분모에 5를 곱해줍시다. 25 빼기 9니까 16분의 5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약분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x 빼기 5 전개에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4분의 5. 둘을 연립한다고 했습니다. 25분의 4x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5와 같고 분자분모에 얼마? 25와 4의 최소 공배수 100을 곱합시다. 16x는 마이너스 25x 더하기 16 곱하기 5가 얼마더라? 다시 25 곱하기 5니까 125. 그렇다면은 넘기니까 41x가 125가 되죠. 그래서 x는 41분의 125가 나옵니다. y는 생략할게요. 값이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급수를 이용한 풀이를 못하겠다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교점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 네,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